예,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진명현입니다. 그리고 제 옆쪽에 오규환 감독님, 이옥석 감독님, 그리고 강경태 감독님인데요. 세 분 모두 인사 한 말씀 먼저 청해서 듣겠습니다. 오규환 감독님부터.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영화 세 번째 에피소드를 이옥석 감독과 공동 연출한 고현 영화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옥섭입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에피소드 뇌물 연출한 강경 들어갑니다. 네, 여러분들 뭐 알고 오신 분들도 많으실 거고 크레딧 보시면서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오늘 영화 같은 경우엔 2년 전에 딱 이맘때인 것 같아요. 서울독립영화제 개막작으로 상영이 됐던 작품이고 그 이후에 개봉이 되고 지금 개봉된 지도 꽤 오랜만에 이제 극장에서 또 상영을 한 건데 저도 서울독립영화제 때 한번 보고 개봉 때 한번 보고 오늘 또 처음 오는 날 보니까는 되게 기분이 새로운데 오늘 보면서는 또 그 뇌물과 그 연애 다큐가 굉장히 여러 부분에서 흥미로운 접점들이 있어서 윤성호 감독님은 못 오셔서 좀 아쉽지만 두 작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잘 나눠볼 수 있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감독님들께 처음에 서독제 측으로부터 이 프로젝트 제안받고 어떻게 이 작품 준비하게 되셨는지 첫 준비 때의 그런 상황들, 감정들에 대해서 한번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강동태 감독님부터 여쭤볼게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시 서울독립영화제에서 나의 영화 나의 영화제라는 주제로 그런 슬로건으로 이제 작품을 모집을 했고요. 뭐 인디 트라이앵글이라는 프로젝트로 서울독립영화제가 그 어떤 장편들을 이제 지원하는 방식으로 적은 예산으로 지원하는 방식을 사업들을 계속 했었는데 그때 이제 그런 주제로 온버스 장편을 기획하고 이제 저희가 트리트먼트 시놉시스 트리트먼트 뭐 이런 것들을 넣어서 심사를 받고 뽑힌 다음에 이제 이 작품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 뇌물의 이야기가 사실 구조가 굉장히 좀 독특한 영화잖아요. 어떻게 출발하게 됐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영화제 나의 영화 나의 영화제라는 그 주제가 나오기도 전에 제가 이제 그 보통 같이 작업하는 스태프분들하고 이제 동네 근처 치킨집에서 이제 술 한잔 먹다가 영화제를 씹는 영화를 영화제에서 상영을 해보면 어떨까 뭐 이런 우스갯소리 같은 것들을 완전 한 적이 있었고요. 그런 얘기들이 농담처럼 그냥 흘려만 다니다가 마침 소독제에서 이제 영화제, 영화 뭐 이런 주제로 그 공모가 떠서 그러면 이걸로 실제로 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영화제를 씹는 그 그림이 제일 마지막 장면에 편집 기사와 감독이 만나서 모니터를 찍어놓은 영화를 모니터에 띄워놓고 그들이 뭐 영화제를 씹고 그리고 그들을 그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는 그들을 카메라가 다시 찍는 프레임 속의 프레임 뭐 이 장면이 제일 먼저 제 머릿속에 떠오른 거여서 이야기의 형식은 그 장면에 맞춰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런 구조를 좀 갖게 된 거예요. 연애 다큐 팀은 어떠셨어요? 선배가 바로 그 전 옴니버스 서울연애라는 영화에 이제 출연을 했었는데 그게 너무 재밌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도 이제 봤는데 이제 배우로 말고 연출로도 한번 이렇게 해보고 싶다고 그때 첫 제안을 이제 해줘서 네 같이 네 하게 됐습니다. 구경 감독님 더 덧붙여 주실 얘기는? 첨언을 하자면 이옥석 감독님이랑 저랑 공동 작업을 많이 하는데요. 그 저희끼리 농담말로 그 EIDF가 영화 안에 나오잖아요. 원접이. 마침 그때 우리 그냥 셀프 다큐멘터리를 찍어보는 거 어떠냐. 사실 셀프 다큐멘터리를 찍으려면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접고 있던 찰나에 이렇게 면접 형식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서울독립영화제 이번에 그 오늘 영화도 이걸 지원해서 그때 못한 거를 픽션으로 한번 만들어보자.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진행을 하게 되면 물론 이게 진짜 뭐 다큐 리얼은 아니지만 극영화처럼 진행해보자 해서 면접을 봤죠. 그죠? 배우들 얘기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뭐 구경 감독님은 배우 활동도 굉장히 활발하게 겸업을 하시고 계시고 저는 사실 연애 다큐 처음 봤을 때는 임성미 배우 한이가 아닌 하나 역할을 맡았던 임성미 배우한테 굉장히 반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오늘 다시 보니까 구경 배우님의 매력이 또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뇌물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이제 2년이나 지나서
보면은 또 이번 기획전에서 같이 사용되는 작품인 범죄의 여왕에 함께 나오는 허정도 배우랑 백수장 배우가 또 나오는데 앞에 있는 박종환 배우와 정연주 배우까지 그 처음 만들어졌을 때보다 지금 더 훨씬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배우들이 출연한 작품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독립영화 꾸준히 봐오셨던 관객분들은 세 가지 작품들 다 보면서 굉장히 반가우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배우들 캐스팅하게 되셨고 또 어떤 작업들을 같이 만들어 나가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구경 감독님부터 할까요? 그런 것 같아요. 그 영화 모든 영상이 기록이 되는 건데 저희 영화 다큐처럼 그때 이제 박종환 배우님이나 허정도 배우님이나 백수장님 워낙에 다 임선민 배우님 다 뛰어난 배우님인데 이렇게 기록되고 계속 다시 보면 또 새로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거 어떻게 참여하게 됐냐면 저는 제가 영화 연기하는 걸 좋아해서 저도 연출하면서 연기하고 싶어서 참여했었고 또 질문 또 뭐였죠? 사실은 뭐 많이 밝혀졌으니까 말씀을 드려도 되겠지만 이옥석 감독님과 구교환 감독님 배우님은 그 연인 사이인데 썸 타는 사이. 네. 윤성민 배우님이 들어온 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걸 아는 관객들 측면에서 좀 흥미로운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이옥석 임성민 감독님도 연기를 하시니까 또 예. 임성민 배우 같은 경우에는 강동원 선배님 나오는 거 뭐였죠? 그게 검은 사제들의 그 전신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 12번째 보조사제라는 단편 영화가 있는데 거기서 미장센 단편 영화제에서 처음 그 영화를 보고 거기서 약간 피칠가바라고 나오시더라고요. 그 박소담 씨가 연기했던 그 영화 그 역할을 하셨었는데 그때 저 배우와 함께 너무 매력적이에요. 그 영화 안에서의 모습과 또 이제 술자리라고 해서 디프리의 모습과 이게 정말 분리돼서 생각할 정도로 이렇게 매력있더라고요. 파란색 드레스를 입고 나오시고 그 파란색 원피스를 입고 오셨었거든요. 근데 이분과 같이 그 멜로를 하면 되게 재밌을 것 같다. 파란색 옷을 입었네. 이것과는 다른 느낌이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프로포즈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리고 박현영 선배님도 되게 팬이었었는데 그 동기 언니 중에 유지영 감독님이라고 있는데 고백이라는 영화 단편 보고 너무 좋았어가지고 진짜 떨면서 약간 편지처럼 길게 써서 이렇게 보내드렸어요. 출연해 주실 수 있냐 이렇게. 네, 뇌물 배우들 얘기도 강경태 감독님께 여쭤볼게요. 네. 수상 씨 같은 경우는 백수장 배우님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부터 저도 너무 좋아하는 배우님이셔서 언제 한번 꼭 같이 작업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 갖고 있고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신 지금 윤성호 감독님 같은 경우에 뭐 워낙 다 많은 작품들 하셨고 많은 배우분들 많이 알고 계셔서 그때 당시에 또 수상 씨하고 예전에 작업을 하신 것도 제가 알고 있고 해서 윤성호 감독님한테 이제 수상 씨를 뭐 이렇게 매칭을 부탁드리고 만났었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사실은 좀 출연이 스케줄이 안 맞을 수 있었던 게 그때 이제 수상 씨 어머님 좀 편찮으셔가지고 이제 병원에 병간을 계속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직접 연대 세브란스 병원에 첫 만남이 이제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그 병동 그 휴게실에서 만나서 작품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스케줄을 조정하면서 이제 작업을 같이 하기로 이렇게 됐었고요. 허정도 씨 같은 경우는 그 똑같이 윤성 감독님이랑 뭐 혁관 선배님이랑 뭐 이렇게 술자리에 정도 씨가 계셨고 그 술 먹다가 네 그냥 잘 어울리 사실 그때는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을 잘 안 했는데 그냥 잘 어울릴 것 같다라고 스스로를 계속 제가 스스로를 뭔가 스스로 설득하며 그러고 보니 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좀 됐던 것 같고요. 민지 씨도 제가 그런 분을 찾고 있을 때 윤성 감독님이 민지 씨 알고 계셔서 뭐 소개해 달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윤성 감독님이 저희 그 뇌물 작품에 자기를 캐스팅 디렉터로 올려달라고 요청을 하셨는데 서독제 측에서 그렇게는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크레딧에 못 올렸는데 굉장히 아쉬워하시면서 제가 다음에 작품을 하게 되면 혹시 캐스팅 디렉터에 이름 올려드리기로 뭐 그렇게 농담을 주고받은 기억이. 눈썰미가 좋은 관객분들은 알아차리셨을 텐데 그 첫 번째 배격사 마지막 장면에 극장에 혼자 앉아있던 관객이 허정도 배우님이잖아요. 그래서 이상하게 배격사랑 뇌물이 뭔가 접점이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영화 보는 내내 또 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이제 관객분들이 어떤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지 관객분들 얘기를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질문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앞에 보신 두 편의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주실 관객분 계시면은 이렇게 손을 들어주시고 말씀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네, 이쪽에 계신 남자 관객분. 네, 영화 잘 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구교환 감독님께 그 궁금한 게 있어서 제가 이제 저도 나름 영화 학도이자 영화를 만들려는 사람으로서 이제 구교환 감독님의 또 팬으로서 영화를 보면 이전 작품들이나 또 이번 작품에는 뭐 이렇게 드러나진 않았는데 어떤 그 영화 제작자로서 느끼는 어떤 감정들 나 또 영화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좀 다른 영화들에 비해 많이 두드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그런 것들이 의도적으로 들어가신 건지 아니면 의도하지 않았던지 그게 좀 궁금했고요. 또 만약에 의도적으로 들어가셨다면 그런 것들 그런 생각들이 들어간 이유에 대해서 좀 궁금했습니다. 그 뭐지? 그러네요. 그 많은 작업을 하지 않았는데 영화 만들기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했던 것 같은데 그것을 결론 내리고 생각은 했는데 결론을 내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결론을 내리지 못하죠. 근데 언젠가는 그런 날이 올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생각되는 영화에 대한 가치관이나 제가 생각했던 영화들에 대해서 그냥 이옥수 감독도 그렇고 그냥 영화에서 넣는 것 같아요. 뭐 제가 이것은 무엇이다라고 정의를 내릴 정도의 그것은 없는 것 같아서 뭐 단순한 거는 뭐 이옥수 감독님이랑 저는 공동 작업을 하는데 저는 블록버스터 영화 굉장히 좋아하고 그런 것들은 확실히 얘기할 수 있죠. 저는 J.J. 에브람스 굉장히 좋아하고 이옥수 감독님 누구 좋아하시죠? 샘 맨데스 감독님 좋아하시고 그래서 약간 돌연변이처럼 영화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대답이 되셨을까요? 네. 누가 그런 얘기를 되게 허튼 농담처럼 하셨어요. 그 구경 감독님 만든 작품 중에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되게 유명한 왜 독립영화 감독들은 DVD를 주지 않는가라는 작품이 있는데 그래서 안 웃긴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그래서 비메오 계정을 만들어서 하고 있다고. 원래 DVD를 요새는 그 안 웃길 줄 알았는데 누가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괜히 실없이 전했네요. 어쨌든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빨리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또 다른 관객분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네, 아마 이렇게 이 세 분 감독님들 모시고서 이 영화 보고서 얘기 나눌 수 있는 자리가 앞으로 또 있을까 언제 있을지 모르는 자리니까는 편하게 말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제일 앞쪽에 계신 관객분께. 감독님 세 분께 혹시 좋아하는 영화 한 편씩 꼽는다면 궁금해요. 공통적으로 국병 감독님. 저는 이옥수 감독님 계속 좋아하는 영화들이 바뀌고 너무 많은데 지금 생각난 영화는 샘 맨데스 감독님 얘기하시길래 그 로드 투 퍼미션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오프닝에서 그 소년이 이것은 그 아버지 이름을 얘기하면서 시작하잖아요. 다른 사람처럼. 근데 이것은 우리 아버지와의 6개월간의 얘기다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데 그 나레이션이 이렇게 갑자기 생각이 나서 참 좋은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킬러들의 도시라고 세븐 사이코패스 찍으신 킬러들의 도시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는지 말씀하셔야죠. 킬러신가요? 역사 감독 왜 좋아하는지 말씀해달라고 옆에 있는 국병 감독님 부탁하시네요. 총을 쏘는 거 좋아하시더라고요. 어제도 GTA를 하는데 총을 엄청 쏘거든요. GTA 한 4시간 하셨죠? 어제? 도시에서?
그냥 썸 타는 사이라고 하시더니 너무 집착이 심하신 거 아닌가요? 4시간이나 행적을 지금 추적하고 계시다니. 그래서 시나리오 같이 쓰고 있는데 게임하고 있더라고요. 히어들의 도시를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요, 영석 감독님? 제가 막 액션이나 이런 영화를 되게 안 좋아하는데요. 그 영화는 그냥 좋더라고요. 그게 아마 총을 떠나서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 거기서 그 콜린 파렐 네, 연기도 너무 좋고 연기도 좋고. 계속 보는 맛이 있다고 해야 되나? 계속 보는데 몰입이 단 한순간도 빠져서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작품 원제랑 한국 제목이 완전히 다른 영화여서 예, 벨기에에서 펼쳐지는 어떤 킬러들의 이야기인데 우리나라 개봉 제목이랑 또 영화 분위기가 많이 다르니까 혹시 못 보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용자원에서 꼭 한번 틀어주시면 다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반영하겠습니다. 콜린 파렐도 불러주시고. 네, 마지막으로 강명태 감독님. 앞에 두 분 감독님 말씀하시는 동안 계속 생각해봤거든요. 저 진짜 약간 반성을 하게 되는데 그 한 편을 꼽긴 힘들고 어쨌든 최근에 봤던 영화들을 생각을 가만히 떠올려보니 뭐 분명히 있을 텐데 지금 생각이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영상자료는 저도 자주 오거든요, 영화를 보러. 근데 영상자료에서 그 아마 올해 했었던 특별전 중에 나루세 미키오 특별전 했을 때 그 나루세 미키오 감독님 영화 부는 아니었고요. 제가 본 영화가 마지막에 공놀이하는 김 빠진 공에서 김이 빠진 공을 가지고 공놀이하는 그 영화. 치유. 그런가요? 저보다 훨씬 영퀴. 훌륭하신 치유. 예. 치유라는 그 작품이 올해 저한테는 가장 놀라웠던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대답해 주신 관객분 감사드립니다. 안 그래도 저희 한참 동안 또 생각할 뻔했어요. 네, 또 다른 이야기 나눠주실 분 뒤쪽에 계신. 영화를 잘 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골에서 올라온 촌놈입니다. 서울에 오면 가끔씩 이렇게 영화를 보러 오는데요. 저 나이 이제 70이 됐어요. 근데 이제 얼마 못 사면 오라고 하면 다른 길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이 세상에 살아있는 것이 너무 좀 좋고 또 떠나기가 좀 아쉽고 해서 내 인생에 그 다큐멘터리를 하나 만들어서 가족들한테 너 그때 조부 할아버지는 이렇게 살았다라고 그걸 한번 남겨주고 싶은데 그럼 한 30분짜리나 한 시간짜리 정도 되는 다큐멘터리를 찍으면 돈이 얼마나 듭니까? 그거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거에 좀 도움말을 좀 줄 수 없을까요? 저 인생이 이제 마지막 가는 길에 저의 생각했던 것을 한 뭐 테마를 잡아가지고 뭐 다큐멘터리 뭐 간단하게라도 30분 아니면 1시간 이런 정도로 찍어가지고 그거를 뭐 나는 흥행은 그 생각하지 않고 우리 가족의 역사로 남겨보고 싶은 그런 생각에서 돈이 한 1억이면 됩니까? 얼마쯤 되면 될란지 한번 내가 그걸 꼭 한번 내가 이거를 그 감독님한테 한번 상담을 드려볼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오늘 좋은 기회가 돼서 한번 여쭤볼게요. 저희 아버님도 지금 그 본인의 여행기를 다큐멘터리로 하고 계시고 다큐멘터리보다는 그 같이 여행 가셨던 분들 영상처럼 해서 하시는데 카메라 한 대만 있으면 되더라고요. 그 지금 스마트폰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예, 스마트폰은 있고 했는데 장면 사진은 제가 살아오면서 찍어놓은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럼 혹시 컴퓨터도 있으신가요? 편집을 할 수 있는? 저는 그런 기술은 없습니다. 근데 그게 배우면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아버님도 본인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 2억은 너무 많이. 저희도 2억이면 큰 액수여서. 그래서 저는 뭐 그런 기술적인 아날로그 시대에 살아가지고 디지털 그런 건 잘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요즘 나이가 자꾸 많아지니까 이제 생각나는 것이 기록을 한번 내 역사를 남겨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오늘 감독님 이래 배우니까 아이고 어떻게 좋은 방법이 있으면은 그래 한번 여쭤본다고 그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 기술적으로 하는 거는 저희 사실은 그게 안 되거든요. 안 되고 이제 옛날에 쓰던 그런 뭐 찍어놓는 사진들 이런 거를 기초로 해가지고 어떻게 만드는 방법도 있지만 그건 생동감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실제로 뭐 좀 동영상을 이렇게 흥미진진하게 찍어야 되는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텐데 뭐 구교환 감독님의 아버님이랑 만나보신 것도 어떻게 보면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그 교육기관들에서 어르신들도 이렇게 쉽게 영화 만들기를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요새는 또 구청 같은데 마련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배우시면서 또 해보시는 것도 제가 그냥 듣기에는 소스를 엄청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충분히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같이 계신 관객분들도 느끼셨을 텐데 음성도 너무 정정하시고 그 의지도 대단하셔서 70년 더 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작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가지고 계신 거 너무 부럽고 그 분들은 정말 엄청난 작품들을 많이 만드시고 꼭 흥행에도 성공하셨으면 좋겠다는 그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정말 꼭 보고 싶어요. 그 여기서 얘기해 주셨으니까 혹시 만드시면은 영상 자료 측에 얘기해 주셔가지고 저희도 만드셨다는 소식 좀 전해 듣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응원 드릴게요. 네. 만들게 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또 다른 관객분 이야기도 들어볼게요. 뒤쪽에 계신. 예, 우선 영화를 너무 재밌게 잘 봤고요. 그 저는 사실 그 우연한 기회로 이렇게 독립 영화를 처음 본 거예요. 그래서 보면서 정말 재밌다 뭐 이런 생각도 들었지만 좀 궁금한 점이 문득 생기더라고요. 그냥 일반 상업 영화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 대중들이 보니까 이거 뭐 재미를 줘야겠다 아니면 뭐 스릴감을 줘야겠다 이렇게 좀 어떤 대상들이 봤으면 좋겠다라는 감독의 약간 생각이나 메시지 같은 것들이 조금 이제 쉽게 보이는 편인데 그 독립 영화 하시는 감독님 분들께서는 혹시 영화를 제작하시면서 어떤 관객을 이제 생각하시면서 영화를 제작하시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그 질문은 그 두 번째 에피소드 감독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뭐 아마 이제 계신 두 분 감독님도 마찬가지일 텐데 아마 저한테 그 질문을 이제 저한테 하신 이유가 아마 그런 걸 것 같아요. 이제 그때 서독제에서 상영하고 개봉하고 나서도 제가 이제 들었던 얘기가 그 조금 일반적인 관객분들 사실 일반 관객이라는 걸뭐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걸 어떻게 나누는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조금 독립영화나 영화제에 익숙치 않은 관객분들이라는 표현을 쓰자면 그분들이 영화를 봤을 때보다 그냥 영화 쪽에 일하시는 분들이 제가 만든 두 번째 에피소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건 왜냐하면 이 판에 약간 자조적인 어떤 것들에 대한 비웃음, 스스로에 대한 비웃음도 있고 해서 그런 것들에 그냥 좀 재미를 느껴주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도 그냥 일반 관객분들 생각하고 만드는 것 같아요. 근데 잘 재주가 없어서 그분들이 뭘 진짜 그렇게 바라시는지를 제가 감히 뭐 이렇게 추측을 못하겠고 그래서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의 최선을 그냥 만들어서 보여드리는 것 정도가 지금 저한테는 최선인 것 같다 정도인 것 같아요. 네. 충분한 대답이 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또 다른 관객분도 계신가요? 네, 영화 봤던 걸 떠올리다 보니까는 뇌물 같은 경우엔 극영화 만드는 사람의 이야기고 그리고 연예 다큐는 또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드는 사람인데 영화 보는 데는 헷갈리지 않으셨어요? 이게 어떤 게 팩트고 어떤 게 픽션이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게 두 영화 모두 비슷한 지점들이 있고 그 부분에서 굉장히 뭔가 특이한 감정을 남겨주는 것 같아요. 연예 다큐 같은 경우에는 두 연인이 이제 헤어지고 나서 제일 재밌는 장면 중에 하나가 헤어지고 나서 이제 250을 먹을 것인가 225를 먹을 것인가 300을 콜할 것인가 같은 장면들인데 그러니까 사실은 두 작품 다 가장 큰 개성이자 장점이라고 본다면 다음 장면이 어떻게 진행될지 관객한테 좀 예측이 안 된다는 점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하나를 새 감독님께 여쭤보자면 이게 처음에 이야기를 쓰실 때부터 결론이 완전히 정해져 있었는지 아니면 찍으시면서 조금씩 바뀌어서 결말에 도달을 한 건지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먼저 강명태 감독님. 네, 앞서 이제 영화 제작 계획 뭐 단계에서 계기가 뭐였는지 말씀드릴 때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시나리오에 쓰기 시작할 때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제일 먼저 있었고요. 그러니까 역순으로 이야기를 만들었어요. 마지막 장면, 앞에 올 장면
그러니까 이 마지막 장면을 위해서 그 전 장면이 어떤 장면이 그리고 나서 이 전 장면을 위해서 그 앞에 장면은 그러니까 시나리오에 처음부터 기승전결로 써내려간 게 아니라 반대로 마지막 장면부터 앞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식으로 이야기를 이제 구성을 하게 됐고요. 거기에 이제 좀 중심적인 어떤 내러티브나 이런 걸 잡는 것들은 조금 그렇게 힘든 작업은 아니었어요. 그게 중요한 이야기가 아니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외피와 구조들을 좀 만드는 작업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서 역순으로 시나리오 작업을 좀 했던 게 저한테도 조금 특이한 시나리오 작업의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그렇다면은 시나리오 상에서의 역순이니까 첫 장면이 혹시 바뀌었나요, 감독님? 첫 장면은 수양 씨가 와인바를 가는 장면. 그게 바뀌었다는 건 언제 바뀌었나요? 마지막으로 시작한 영화니까는 첫 장면이 들어가는 부분들도 그러니까 앞과 뒤가 완전한 상태에서 가운데가 생긴 건지 네네. 또 좀 궁금한 것 같아요. 그 처음에 앞장면의 마지막에 기사랑 보고 일종의 수미상관 뭐 그렇게 이제 읽으신 관객분들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지만 마지막 장면에 너 뭐 와인 잘 파는 데 있어요. 뭐 그 장면이 이제 앞장면하고 이제 결국은 분은 완전히 갇힌 세계가 되는 영화인 건데 그래서 그거는 이제 한 짝처럼 원래 있었고요. 그 안에 이제 그 백수정이라는 영화 속에서는 데일이라는 그 감독이 영화를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역순으로 이렇게 구성이 됐었습니다. 지금 기억나시죠? 처음에 와인을 사러 가고 뭐 교수를 만나면서 그 감독님 얘기처럼 이렇게 메비우스처럼 어떻게 보면은 그 안에 있어서 이 영화를 볼 때마다 보는 관객이 좀 편집이 가능한 영화라는 생각도 들어요.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들이 많은 작품이라는 걸 오늘 다시 또 느꼈고 연예다큐 감독님들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 아무래도 그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것들은 근데 영화가 하나와 교환의 그 다큐멘터리잖아요. 결국에 그 최종본 A 컷들을 뺀 B 컷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마 이들이 만든 영화는 이 컷들이 안 쓰일 거지만 그러니까 이들이 만든 연예 다큐라는 다큐에 안 쓰일 것들 같은 컷들을 넣어서 아마 예측이 불가능할 것 같아요. 아마 사실 이들이 만들어낸 다큐는 굉장히 매끈하고 이쁜 얘기만 가득 담겨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래서 예측이 불가능한가요? 그리고 아마 그 카메라의 질감의 차이 때문에도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그 총 세대의 카메라로 찍고 있었는데 하나는 영화용 촬영 카메라였었고 소위 말하는 그 때깔이 화사하다는 카메라였었고 두 번째, 세 번째 카메라들은 이제 지금 찍고 여기 지금 핸디캠 같은 거였었는데 아마 그 질감들 때문에 같은 테이크를 보더라도 뭔가 다른 이미지로 다가와서 예측이 불가능한 것 같아요. 네, 혹시 이옥석 감독님 덧붙여 주실 얘기가 있을까요? 촬영의 질감이나 이야기의 전개 측면에서도 좀 궁금한 부분들이 있는 작품인 것 같아요. 촬영 오히려 반대에서 그 저희가 지금 여러분들은 못 들으실 텐데 이옥석 감독님 구경관님한테 그거 얘기할까요? 했더니 네네 그거 얘기하시면 좋죠라고 했더니 이옥석 감독님 얘기 안 해야겠어요. 네네라고 하시면서 서로 이렇게 교감을 나누셨습니다. 네, 또 다른 관객분 이야기도 들어볼게요. 가운데 계신 여자분. 네, 저도 세 번 영화 되게 잘 봤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그 두 번째 영화나 세 번째 영화 전부 다 약간 주인공 이름? 그러니까 제 기억에 9대1이었던 것 같은데 약간 비율적인 그런 이름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어떻게 지어졌는지 궁금하고 세 번째 영화 같은 경우에도 하나 둘 셋 할 때 그 하나도 이런 웃음 포인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름 생각하신 계기 뭐 이런 거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옥섭 감독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 두 분 공동 작업 많이 하시는데 항상 남자 주인공이 구교환 감독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물론 구교환 감독님이 연기하는 걸 좋아하신다고 말씀을 하시긴 했지만
이옥성 감독님이 느끼시는 남자 주인공으로서의 고교한 감독님의 매력 이런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기해 다 얘기해. 그 2013년에 이제 제가 이제 처음 선배랑 작업을 하게 됐는데요. 4학년 보경이라는 영화로 그때 처음 이제 선배에게 느꼈던 매력은 별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더티 섹시 다 얘기하는 거죠? 그런 매력이 있었어요. 그거를 되게 좋아하고 해서 그 이후로도 이제 이렇게 같이 작업했는데 이게 이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매력이 저에게는 다 이제 소모가 돼서 지금으로서는 이제 다른 분을 캐스팅하고 싶은 생각도 네 지금 그 합의를 봤어요. 네, 저도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항상 이제 제 영화에는 배우로서의 나오지 않는 걸로. 기능을 상실했어요. 용석 감독님 그러면 지금 이 자리 빌어서 제일 캐스팅하고 싶은 남자 배우 두 명 더 얘기하셔도 세 분. 네. 이재훈 배우님도 좋아하고요. 주지훈 전요한 이재훈 주지훈 배우님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도 사실 고교한 배우님 올해 배우신데 올해 배우상까지 수상하신 배우인데 기능을 상실했다고 하니까 마음이 아픕니다. 네. 한경태 감독님 그 극중 이름에 대한 이야기. 네. 네네네. 네. 이렇게 두 분 모습 보면서 아까 진행하신 그 말씀하셨지만 아마 지금 이제 교환 씨를 이렇게 내칠 수 있는 감독님은 이옥석 감독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부럽네요, 이옥석 감독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뭐 극중 9대 1이라는 이름은 제가 저 작품을 준비할 때 갑자기 뭐 이렇게 뭐 떠들다가 치키라고 꺼내는 말씀은 아니고 그냥 드라이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작품을 준비하기 한두 달 전에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님하고 관계가 좀 되게 안 좋은 아들이었고 제가 이제 그러면서 이제 원래 시나리오 쓸 때는 저런 이름이 아니었는데 그냥 좀 오글거리고 아버지를 추억 뭐 그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좀 아버지에 대한 어떤 것들을 생각하면서 저희 아버지가 야구를 굉장히 좋아하셨거든요. 네, 야구를 굉장히 좋아하셔서 그냥 극중 이름을 뭐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를 좀 생각한 마음으로 야구를 떠올리면서 뭔가 9대1 그리고 그 이후로도 지금 제가 다른 작업을 할 때 이제 그 이름을 이제 앞으로 종종 쓸 것 같아요. 그게 만들어 놓고 보니 어쨌든 거의 진 게임에 내몰린 어떤 인물 같은 그런 캐릭터에 그냥 그런 이름을 쓰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들도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여기는 그 하나에 대해서도 저 선배님 부모님이 저 섭섭이라고 이렇게 하셨던 적이 있었어요. 그 이름을 잘 기억 못 하시는데 그게 되게 이렇게 어른이시지만 되게 귀엽게 느껴져서 애정이 없는 건 아니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시작됐던 것 같고 상당히 기분이 나쁘지신 것 같은데. 들을수록 항상 기분이 나쁜데 매번 기분이 좋은 말은 아니죠. 이거들 맞아요. 그래서 이름 가지고 장난치는 거 좋아해가지고 네 그렇게 네 시작됐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 연기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너무나 훌륭한 연기를 보여주시고 뭔가 분량을 더 원하시는 눈빛 같은 게 있어 보이기도 했었는데 어머니 연기 디렉션은 어떻게 하셨는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머니 같은 경우는 실제 저희 어머님이신데 정영춘 배우님이신데 장점은 진짜 저랑 연기했을 때 이제 생활 연기 어머님 역할은 진짜 저랑 같이 호흡할 때는 최고인데 다른 배우랑 했을 때 또 그 기능을 상실하셔서 아마 근데 아들이기 때문에 되게 투혼을 발휘하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저 촬영할 때도 본인 집에서 촬영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 집에서 뭐 저 연기 하기 전까지 이렇게 밥 준비하시다가 오셔서 연기하시고 이렇게 어머님이 되게 훌륭한 배우신 것 같아요. 훌륭한 어머니이기 때문에 훌륭한 배우처럼 네.
영화 속에서 정말 마법 같은 순간을 한번 만들어내시잖아요. 등에 지퍼를 올려달라고 하셨다가 어느 순간 이미 올렸다고 하시는 놀랬어요. 네, 또 다른 관객분 이야기도 네, 바로 뒤쪽에 계신 남자분께 마이크를. 네, 영화 정말 재밌게 잘 봤고요. 그 두 가지 영화에 대해서 한 가지씩 질문이 있는데요. 먼저 뇌물은 이제 뇌물 보면 그 극 중에서 이제 9대1이라는 감독이 이제 홍상수 감독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두 가지 상반된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 여자 나오고 술 마시는 장면 나오면 다 홍상수 영화냐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는 자기는 뭐 이제 홍상수 영화를 뭐 카피하는데 두려움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감독님께서는 이제 영화 만드는 입장에서 이제 홍상수 감독님 영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궁금하고요. 연예 다큐에서는 이제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드는 이야기인데 그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든다고 했을 때 좀 딜레마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연출을 해서 더 좋을 수 있을 장면인지 아니면 연출 안 했을 때 더 뭐 좋은 장면을 얻을 수 있을지 아니면 진짜 좋은 장면인데 뭐 카메라가 없어서 아 이걸 찍었어야 되는데라고 하면서 아쉬운 장면 그래서 그 장면을 다시 재현하고 싶은 장면 뭐 이런 것들이 딜레마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다큐멘터리 영화 만들 때 그런 지점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 강용태 감독님 먼저. 네. 제가 GV를 다니면서 이제 제 작품에 관해서는 꼭 항상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왔던 질문인 것 같아요. 홍상수 감독님에 대한 질문들이. 그 왔다 갔다 하는 두 가지 상반된 마음은 그냥 제 마음인 것 같아요. 제 마음인 것 같고 일단 먼저 홍상수 감독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봤는데 저는 네, 너무 존경하시는 감독님이시고요. 영화라는 틀 외적으로 개인적인 어떤 일 때문에 뭐 사람들의 시선이 이렇게 좋지 않은 거는 저도 이제 폭력적인 댓글들을 보면서 느끼긴 했지만 한국 사회 분노가 이 정도라는 걸 새삼 느끼기도 했지만 저는 그러나 영화를 떠나서도 한국이 갖고 있는 굉장히 훌륭한 예술적 자산, 아주 훌륭한 예술가, 놀라운 예술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할 정도로 좋아하고요. 근데 뭐 그 영화 속의 대일이 그렇게 이렇게 하는 건 그 두 가지가 다 제 마음인 것 같아요. 저도 한 명의 후배지만 한 명의 그냥 개인적인 창작자, 감독으로서 그것과 다른 독창적인 걸 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또한 기꺼이 그를 어떤 잘 훔쳤다라는 평가를 들어도 기분이 나쁠 것 같지 않다라는 또 그 존경하는 마음이 또 한편으로 저한테 두 가지가 동시에 다 있는 것 정말 다큐멘터리를 만들 때는 다시 해주시면 안 돼요. 아예 이렇게 말을 못 꺼냈을 텐데 지금은 그냥 극영화라는 어떤 그 무기가 있어서 다시 해주세요라고 했을 때 다큐멘터리 장면이라도 다시 해주세요라고 했을 때 아무런 어떤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그냥 요구하고 네 그랬어가지고 재밌었던 장면 생각해보면 만들 때 저희 그 생일 잔치 장면 찍을 때 되게 저는 재밌었거든요. 이게 합을 짜기보다는 연출끼리만 이제 약속을 하고 뭔가 배우를 아예 그 예측을 어떻게 누가 어떤 친척분이 얘기하는지 모르시고 이제 언니는 그거를 그냥 즉흥적으로 연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때 이게 되게 생생하다 이게 되게 좋았었던 기억이 나요. 혹시 그 생일잔치 때 그 이쪽 구역에서 내가 왕이라고 하셨던 아 예. 돈의 대사는 그 대사였었나요? 아니면 실제 그냥 나왔던? 저희가 이렇게 구석에 있으니까 화면에 안 잡힐 때 요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얘기를 서로 이렇게 눈이 맞으면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이런 식으로. 정확한 대사가 있었던 거를 하신 거예요? 그런 건 아니고 이런 톤으로 노래를 먼저 임성미 배우님한테 양해를 구했어요. 뭐 이렇게 즉흥적인 순간이 올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저희 친가라고 영화에 나온 구가라고 나오는데 정가거든 외가 쪽 분들이신데 저기 그 외가 쪽 분들이 임성미 배우님한테 어떤 요구를 할 것이다. 거기에서 그냥 하나로서 유연하게 반응해 달라라는 게 있었고 이제 반대로는 이제 그 노래를 시켜달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이런 방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게 친척분들이 연기가 다 처음이셔서 뭔가 합을 맞추면 오히려 그게 어색하게 될까 그게 너무 무서웠기 때문에 근데 너무 잘하셔가지고 대사를 주신 줄 알았어요.
당시에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그 외할머니가 이제 외할머니가 내가 제대로 말씀을 드리면 외할머니 계속 고개를 갸우뚱하시더라고요. 내 할머니께는 정말 이분이 선배님 남자친구다라고 여자친구다라고 얘기 드리는데 갸우뚱하시면서 그냥 이렇게 진행하시더라고요. 이게. 암묵적으로 다들 이것이 연기라는 생각을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저희가 뭐 대단한 시를 만든 건 아니지만 그런 경계에 있는 것들을 해야 되는 게 극영화도 아니고 다큐도 아닌 형식의 디렉션이 있었어야 되는 상태였기 때문에 물론 배우들한테는 다 양해를 구하고. 그리고 이옥석 감독님은 그 다큐멘터리를 원래 라지온 에어라고 다큐멘터리를 만드셨는데 정말 훌륭한 다큐인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아마 그런 신들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영화를 보면 영화를 만들면 저희가 우리가 완벽하게 영화를 만드는 게 아니라서 계속 불편하고 힘든 순간들이 있거든요. 보기에는. 근데 이옥석 감독한테 그 신이 돌입되는 순간 되게 마음을 약간 한숨 놓으시는 다른 건 다 등에 땀이 난다 그러시고 네. 저 같은 경우는 도자기 쓸 때가 정말 마음 편해지는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그 생일잔치 장면 이후에 딱 이어지는 장면에서 마치 다큐멘터리가 그 영화 연기에 대한 되게 재밌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너 다시 만날 건데 니네 집에 다시 나와. 그러면 이거 찍어놨어야 되는데 라고 쓱 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의 공기가 굉장히 특이했어요. 그 앞 장면에 이어지면서 엄청난 긴장을 주는 장면이었고 그게 또 연애 다큐라는 작품의 그런 페이크 다큐 같은 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질문 함께 해주신 관객분을 손을 들어주시면 가운데 계신 저는 그 구교환 감독님이 그러니까 기억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예전에 지부인가 어디에서 한번 뭐 친구들이랑 연극을 해보고 싶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서 혹시 그 계획이 아직 뭐 갖고 계신지랑 그리고 앞으로 세 분이 또 다른 영화 계획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옥석 감독도 연극하고 싶어하고 저희도 이게 치기 어린 마음에 계속 하고 싶은데 얼마 전에 명계남 선배님과 김소희 선배님 나오시는 황혼이라는 연극을 보러 와서 포기했습니다. 너무 위대한 작업이었었고 이게 좀 더 공부를 더 하고 근데 그런 마음은 항상 있는데 그냥 하고 싶어요. 그리고 앞으로 계획은 저는 이옥석 감독님보다 노덕 감독님, 임순례 감독님, 고영수 감독님과 함께 일단 이거 한번 꼭 먹이고 싶었거든요. 저희 다음 계획은 장편 시나리오를 같이 준비하고 있는데 만들어지면 대중 영화가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만들어지냐 안 만들어지냐 저희가 결정한 부분들은 아닌 부분들이 있어서 근데 지금 현재는 앙팡 테리블 프로젝트라고 하는데요. 프로젝트명입니다. 그 작업을 향해 전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옥석 감독님. 네, 저도 그냥 선배랑 시나리오 작업하는 게 단데 그냥 이야기가 무엇이에요라고 이제 여쭤봐 주시면 그냥 이제 어떤 젊은 여자가 돈을 좀 많이 벌어야 되는 이야기라고 이제 선배가 설명을 되게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직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강경태 감독님. 저도 어서 지원을 좀 받아가지고요. 내년에 이제 그 작업을 하게 될 것 같고, 저도 이제 12월 말까지 그 장편 이제 저는 이제 좀처럼 상업 영화는 아니고 작은 사이즈의 독립 장편이 될 것 같고요. 그 시나리오 초보를 이제 12월 말까지 일단 작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제 스케줄. 세 분 다 다음 작업으로 계속 지금 전진하시는 중인 것 같고 아마 오늘 영화 보신 관객분들은 여기 계신 감독님들의 또 다음 작품에 굉장히 큰 기대를 하시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괜히 구교환 감독님이랑 이옥석 감독님 작품은 변요한이 주연을 맡고 임순례 감독님이 주연을 맡는 상황에 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세 분 감독님들 앞으로 열심히 계속 작업 지치지 않고 잘 해주셔가지고 내년에 또 저희 또 새로운 작품들 볼 수 있는 그런 영광을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오늘 영화 함께 볼 수 있는 자리 마련해 주신 영상저련 측에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밖에 눈이 아직 올지 모르겠는데 고객분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조심해서 눈 속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분께 박수 부탁드리고요. 너무 오늘 감사드립니다. 오늘 6시 반에 또 수생력 영화 상영이 있어서요. 끝나고 관객과의 대화하시니까 혹시 시간 되시는 분들은 봐주시고 혹시 외부 나가시게 되시면 오늘 몸 조심하시고 건강하게 다녀오십시오. 감사합니다.